이 시간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환율 전쟁 이야기인데요. 이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무역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이게 지금 환율 전쟁으로 번져가는 그런 양상입니다.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,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 그래프는요, 제가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원달러 환율 그래프입니다. 잘 보십시오. 1달러당 1190원까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. 2016년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해오다가 최근 4개월 사이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.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요,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. 우선 또 다른 그래프 하나를 보도록 하죠. 바로 달러 위안화 환율 그래프입니다. 자, 잘 보시면 오늘 현재 6.88위안, 그러니까 1달러당 6.88위안,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거의 한 6.9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말은 곧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었고 달러가 강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렇게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중국이 이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달러 강세로 만회하겠다는 겁니다. 좀 더 쉽게 말하면요, 중국이 수출품을 팔아서 대금을 받을 때 달러 대금을 받거든요. 근데 그 달러 대금이 그 달러 강세, 환율이 이제 달러가 더 가치가 높아지니까 물건 팔면서 가격에서 손실받던 거, 세금 관세 폭탄 맞아가지고 그 손실받던 그걸 달러 환차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무역협상 결렬이 딱 되면서 미국 측에서 관세 폭탄을 팍 때리니까 이 중국에서는요, 지금 환율 가지고 살짝 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.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버림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그만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버렸다는 거죠. 그 지금 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본격적인 환율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.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요, 결국은 미중 간 환율 전쟁으로, 그리고 이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. 이 지금 미중 간의 이 갈등이 결국엔 우리나라 지금 환율까지도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,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가 결국에 스스로 자초한 환율 급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, 글로벌 환경 가운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원화 평가절하,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하락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요, 지금 우리 원화 가치의 하락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영향,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,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,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, 일단 긍정적 측면 한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유리해진다는 거. 아무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.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중국이 미국의 수출 상품을 팔았을 때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은 우리 국내 기업에 유리합니다. 하지만 이 환율 급상승은요, 우리가 20년 전에 IMF에 쓰라린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에 환율이 급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뜨거라 놀랍니다. 또다시 외환위기가 오면 어쩌나 라는 그런 이 강박관념,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거죠. 솔직히 그렇습니다. 지금 환율이 급상승하면요, 우리 국내에 투자 또는 여러 형태로 들어와 있던 이 달러 자금이요,
빠져나가는, 국외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외환 위기로 급격히 이렇게 전환될 경우에는 외환 위기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당시 20년 전보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월등하게 많은 그런 안전장치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린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환율이 급상승하면요,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던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,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결국엔 달러 투자자들의 발목,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국내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. 결국엔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. 와, 이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?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죠. 우리나라 기업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가계에서 안고 있는 이 가계 부채, 특히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결국은 환율 상승이 결국 이 이자 상승으로 전이 되고 결국엔 이 이자 부담률이 굉장히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. 부동산 시장의 타격뿐만 아니라요,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. 이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 부담률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파산, 도산, 뭐 이런 어떤 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 실업률 증가하죠. 이거 진짜 우리 언제입니까? 1년 전입니까? 그 영화 국가부도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20년 전에 IMF 그 외환위기 때의 상황을 영화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? 정말 이런 그 최악의 상황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되겠죠. 그리고 정부도 또 금융당국도 이 외환, 특히 환율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. 우리도 스스로,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스스로 이런 상황을,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. 결론의 말씀입니다. 최근에 이 환율 급등 문제가 환율 전쟁으로 번져나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이 자산을 지키고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. 제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